안녕하세요. 통일백과사전 통일백사의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대북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되었죠. 여러분,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결의안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대북인권결의안은 북한 지도자는 모두 독재자라는 인식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해 물어보고 따져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2018년 11월 유엔 인권회에서 통과된 몇 가지 결의안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형제도 사형 빈도가 경종을 울릴 만큼 높다. 여성차별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삭제해야 한다. 사상과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극심한 제한과 억압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진다. 이 결의안은 유엔 총회에서 채택이 되었는데요.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이란입니다. 찬성 80표, 반대 30표, 기권 68표로 통과되었는데요.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이런 공부 해보신 적 있죠?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배웠던 것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여성 차별에 대해서 한 나라의 문화, 역사,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 나라에 제재를 가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배우죠. 유엔 헌장에서도 주권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의 나라들은 자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해 왔습니다. 심지어 유엔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간섭을 통해 각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 왔습니다. 리비아와 시리아 등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서 발생한 난민 위기, 이거 바로 인권과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서방 국가들의 무분별한 간섭이 초래한 인도주의적 재난이었습니다. 유엔의 개별 국가에 대한 인권 결의를 반대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표적인데요. 중국은 인권은 확실히 보편적이지만 각국과 지역의 역사와 문화, 종교 배경이 같지 않아 어떻게 인권을 촉진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통일된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관국들이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서로 평등하게 대하면서 인권 발전 모델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먼저 유엔의 조직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은 여러 사회경제부문위원회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유엔 인권이사회입니다. 그리고 유엔 총회가 있고요. 유엔 총회의 안건을 상정하는 각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 제3위원회가 인권 관련 문제를 다룹니다. 유엔 안보리도 있습니다.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 국가들이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유엔 총회나 유엔 안보리나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제재를 가하는 실효 조치는 안보리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보리는 만장일 체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의 나라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안보리의 권한을 더 부여한 것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선 2003년 이후부터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8년 3월 한반도 평화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죠. 이 시점에도 또 통과되었습니다. 북한 지도층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등이 그 내용으로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잠깐 왜 2003년부터인지 같이 생각해보는 것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없던 문제가 2003년부터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대외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전 세계의 반미 국가들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목합니다. 2002년에는 미국이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지목하죠. 미국은 2003년, 4년 북한, 이란, 시리아에 대한 인권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자, 다시 유엔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1월에요. 유엔 제3위원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시작해서 무려 14번째, 14년째입니다. 한국 정부는 2008년부터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고 올해도 남북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는데 북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2008년 반통일의 화신 이명박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던 해였죠. 이 결의안이 이번 17일 유엔 총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 살벌합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있는 자를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열어 사법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체포라는 순서가 있어야겠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 후세인을 체포하고 사형시키고 리비아의 카다피를 공속으로 죽여버린 장면, 여러분 이런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불과 몇 개월 전 북미 정상회담을 했고요. 미국이 내년 새해 벽두에는 꼭 2차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말하는 바로 그 북한에 대해서 이런 결의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게다가 결의안 초안 작성국 어딘지 아십니까? 일본과 EU입니다. 어디라고요? 바로 일본입니다. 인류사의 위안부와 같은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 사과를 물론 인정조차 하지 않는 바로 그 일본이 인권 문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 한국 정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제안국으로 동참했습니다. 이 또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중국과 러시아, 이란, 쿠바 등 12개 나라는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데 반대해서 아예 표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안국으로 동참했습니다. 수단은요, 북한 인권결의안 초안 내용 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을 삭제하자, 이런 수정안을 제출했는데요. 이건 부결됐습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도 인권 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우려해서 표결을 안 하는 마당에 같은 동포로서 이 제안에 동참한다는 건 정말 어이없습니다. 자, 어이없는 문제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앞에 다시 확인할 게 있는데요. 미국이요, 지난 6월에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습니다. 그 이유가요,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결의안이 너무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습할 때도 가만히 있었고요. 유엔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조사위원회를 파견하려 할 때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인권 문제가 미국 마음대로라는 것을 미국 스스로 증명한 셈이죠. 미국은 2014년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인권 결의를 추진해왔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 전략적 인내였죠. 북한과 대화하지 않고 제재와 압박을 통해 스스로 붕괴시키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바마의 대북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도 이를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불발됐습니다. 15개 나라 중에서 9개 나라가 토론 찬성을 해야 하는데요. 8개 나라밖에 찬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유로 안건 상정에 찬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권이라는 이 고귀한 용어 얼마나 정치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이젠 아시겠습니까? 미국은 적대 국가에 대한 체제 공격의 수단으로 인권 문제를 악용해왔습니다. 그냥 옆사람 참견하듯이 몇몇 말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재를 가하고 내란을 일으키고 전쟁으로 정권을 무너뜨렸던 것이 미국의 인권 공세였습니다. 인권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평화입니다. 전쟁으로 인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정치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2018년 올해 가장 역사적인 사건, 여러분들, 바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합의에서는요, 북미는 서로가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죠. 이번 대북 인권 결의안 북미 합의 위반입니다. 적대 행위 안 하기로 했잖아요. 네, 대북 인권 결의안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가적인 질문이나 토론 내용은요,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